쇼핑의 혁신을 자랑하던 쿠팡,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3,4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용의자는 다름 아닌 중국 국적의 쿠팡 인증 시스템 개발자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퇴사 뒤에도 내부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 인증 도장을 버젓이 사용했습니다. 쿠팡은 막아놓지도 않았습니다. 저 소식 임지수 기자입니다. 쿠팡은 지난달 16일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소비자 신고를 받기 전까지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5달 전인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한 접속이 있었던 걸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내부자 소행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쿠팡 내부 데이터에 접속할 때 필요한 인증 토큰을 통해 침투한 흔적이 나타난 겁니다. 분석 결과 지목된 유력한 용의자는 쿠팡을 퇴사한 중국 국적 직원. 내부 인증 시스템 개발자로 일반 직원보다 높은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덕분에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꿰고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용의자는 쿠팡 재직 시 발급받은 서명키를 활용해 퇴사 후에도 내부망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큰은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일종의 일회용 출입증으로 자동 폐기됩니다. 하지만 이 토큰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인증 도장 역할인 서명키는 유효기간이 5년, 10년씩으로 설정될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명키를 쿠팡이 용의자 퇴사에 맞춰 갱신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회사를 그만뒀으면 서명키 자체를 없애버려야죠. 회사에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범죄를 자행하려고 그래도 그걸 브로킹 했다 그러면 더 이상 시도를 안 했을 거잖아요. 회사의 어떤 귀책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쿠팡은 지난 2월 제출한 미 증권거래위 보고서에선 사이버 보안 위협이 기업 실적이나 재무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왔다고 적었습니다. 매출 40조 이커머스 업체에게 있을 수 없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못해 벌어진 보안 실패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시에 따르면 쿠팡의 전체 IT 예산 중 정보보호 부문 투자는 4.6% 정도로 3년 사이 꾸준히 줄었습니다. 쿠팡 총 매출 대비 0.2%에 불과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등 매출의 최소 1% 이상을 투자하는 해외 빅테크들에 비해 턱없이 적은 규모란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바로 그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신속 재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인들은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반발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일반 이적 혐의로 넘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박첩 사령관의 재판이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입니다. 오늘은 정식 재판에 앞서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제공된 공소장은 보안을 이유로 일부 비공개 처리돼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특검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초 내란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을 고려해 첫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12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해 특검법에 따라 6개월 내로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들은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도 주 3회 재판을 하고 있는데 주 3회 재판이 추가되면 피고인 참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신문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오는 23일 신문 결과에 따라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12.3 계엄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첫 공식 사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게 위헌적 조치였다며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군인들은 하늘과 육지를 통해 국회로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그 시각 국회 담벼락 밖에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시민을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진정해요. 그러지 말라고.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들어가려던 국회의원도 막았습니다.
여기 지금 비상경화에 열을 수 없다라고 통신지가 받아서 비상계엄 불법 계엄이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공무원 아니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담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중앙선관위 앞에도 완전 무장한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이들은 계엄군과 얘기를 주고받더니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투입된 경찰 병력은 3,700여 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오늘 이 조치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법한 행위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나온 사실상 첫 공식 사과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위헌적 조치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놓고 모텔로 찾아가서 폭행해 돈을 뜯습니다. 이른바 강목치기라는 수법인데 이걸 전문으로 하는 10대 강목팸이 붙잡혔습니다. 6천만 원을 뜯어서 3천씩 나누자 이런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 10대라곤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를 꾸며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새벽, 한 남성이 앳된 여성과 모텔로 들어섭니다. 몇 시간 뒤 남성이 모텔 계단을 뛰쳐내려오다 다른 여러 남성들에게 붙잡히더니 그대로 끌려나갑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 모텔엔 10대들이 모이는 아지트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개판 오분이야. 막 술빵 여기저기 막 담배 막 말도 안 돼. 모텔을 장악해 범죄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니까 네. 이게 이렇게 기어가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숨어서. 10대 강목팸이 나눈 메신저 대화입니다. 방에 함께 들어간 10대 여성이 남성이 씻고 있다. 빨리 와달라. 무섭다고 하자 10대 남성이 지금 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조건 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끌어들여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강목치기입니다. 이런 범행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날 이번엔 누군 안 되고 누군 된다며 범행할 사람을 찾더니 3천만 원을 뜯자 6천만 원을 뜯자는 식의 대화를 나눕니다. 게시글을 올렸으니 연락이 올 거라며 대화가 끝난 이날 이들은 경기 이천 한 공원에서 조건남을 때리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올 6월부터 8월까지 9차례나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뜯어낸 돈은 모두 6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두 명에겐 2,500만 원, 2,600만 원을 뜯었는데 카드사 여러 곳에서 단기 대출까지 받게 했습니다. 나이 어린 청소년들인데 보통 16세, 15세 돈을 요구했을 때 주지 않으면 성인들을 폭행하고 협박하고 기존의 어른들 못지않은 이 중 2천만 원가량을 우두머리 청소년에게 상납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강목팸 10대 13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엔 중1 나이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세금 수억 원을 내지 않아서 압류를 했더니 신발장에서 5억 원의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체납자의 정체는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울린 빌라 718채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도 돈 없다고 잡아떼는 체납자들을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문을 두드리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2년째 세금 수억 원을 체납한 사람 집입니다. 강제로 문을 열자 속옷 차린 남성이 나옵니다. 다짜고짜 큰 소리칩니다. 이거 매일 세금 얼마 했는데 이 사람들 다 남들 도와주고 도와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압류가 시작되자 신발장에서 5만 원권 백묶음 5억 원이 나옵니다. 아니 돈은 다 지금 제가 지금 뭐예요? 이 사람 전세 사기 피의자 63살 사모 씨입니다. 사 씨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여 세를 놓고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체납 당시에 이혼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배우자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20억짜리를 구매를 하셨어요. 실제 거주지는 배우자 집에 있을 거라고. 과천시는 사 씨가 체납한 지방세 1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그러고도 서울시와 각 구청 체납액만 3억 원이 더 있습니다.
사 씨를 다시 쫓아봤습니다. 법원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있고 지금 요즘에는 못 됐어요. 렌치 잠깐 사는 거고 집도 따로 있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취재 사흘 만에야 서울 서초동에서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네. 저 JTBC 이상혁 기자인데요. 아이고. 서울시와 각 구청에도 많이 체납하셨던데요. 왜? 세금은 언제 다 납부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고. 우편함에 체납고지서 못 보셨어요? 제가 취업된 거 없고요. 공무원들이 문 따기 전에 그냥 스스로 나오셨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몰랐죠. 사 씨는 체납 사실을 몰랐고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그런 거 피해 사람 없다고요. 휴학도 없이 연락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락을 안 받는데 어떻게 약속을 해요? 사 씨가 전국에 보유한 빌라는 718채, 전세 보증금만 1,874억 원에 이릅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는 사 씨를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546억 원을 돌려줬지만 회수금은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신발장에 5억 원을 숨겨두신 건 다그 세입자를 줄 거지. 세금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보증금도 돌려주셔야죠. 그래가지고 철해야 되니까. 체납자들은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8,700만 원을 체납한 또 다른 집에선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벌고. 광명 씨는 은행까지 쫓아가 4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도 발견을 했고요. 근처에 있는 고시원에 주소지를 해놨어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전국 체납자는 만여 명이 넘습니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최고 체납자입니다. 차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부당으로 재산상 이득을 본 것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죄질도 특히 나쁩니다. 돈 없다던 체납자들, 압류가 시작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단지 이름 공개나 강제 절차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수는 없었을까요? 1차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